이번 코너는 본 방송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 MBC 프로그램의 비하인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본방 외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MBC 경남에서 선보인 다큐멘터리 놀이터 민주주의를 연출한 김현지 PD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 듣지 못했던 흥미로운 이야기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부작 다큐멘터리 놀이터 민주주의를 주목해 봅니다. 창원에도 기적의 놀이터를. 놀이터는 큰 모순에서 시작을 합니다. 놀이터를 만들 때 가장 힘이 없던 아이들이 놀이터를 이용하고 있을 거라는 것이죠. 단순히 놀이터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고 주민 참여의 모범 사례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고 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담긴 놀이터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MBC 경남의 놀이터 민주주의는 아이들과 부모를 주체로 조금 특별한 놀이터를 만들어낸 통합 창원시의 2년의 시간을 담았습니다. 국내 최초로 시민이 함께 만든 순천 기적의 놀이터를 모티브로 통합 창원시에서도 시민 주도형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주민 참여단을 결성했는데요. 놀이터의 특징과 토론의 자세를 배우는 놀이터 학교부터 주민들이 직접 후보지를 선정하고 디자인을 의논해 놀이터를 완성해 나가는 현장이 그려지는가 하면 시민과 행정이 한 배를 타며 다수결이 아닌 대화를 통해 합의점에 도달해가는 수기 민주주의의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창원시 시민 주도형 놀이터 만들기에서는 충분한 대화와 학습, 토론으로 합의에 도달하는 새로운 방식, 수기 민주주의를 연습한다. 설계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기본 구상에 나왔던 내용들을 최대한 다 담으면서도 안전한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나왔던 것보다 조금 정형화된 느낌이 듭니다. 조금 복잡하면서 정신없고 조잡한 느낌이. 저희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좀 많이 씁쓸합니다, 사실은. 이의원님들과 시민 참여단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 의견을 실행 반영해서 최종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창원의 어린이 놀이. 네, 그래 이제 더 이상 하겠나 이런 생각에서 여기서 이제 그 종료를 해도 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아마 그랬으면 시청 갔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주민참여는 왜 내가 뭐 그러면 애 진짜 어린이집 맡겨놓고 늦게 하원시키면서까지 오는 보람이 없지 않았겠느냐. 아마 그러고 엄청 화냈을 것 같아요. 한마디 제가 추가 제안할 게 있는데요. 네. 여기 건너는 놀이랑 오르는 놀이 공간을 합쳐도 괜찮을 것 같은 게 건널 때 오르막 내리막을 충분히 준다면 두 개가 합쳐지는 놀이 공간이 되면 공간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회전놀이 공간은 기구는 좀 빼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더 열띤 그 토론이 있었습니다. 생각을 주고받는 것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다. 어디서든 자연스럽게 토론하고 의견에 대한 반대를 공격으로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의견을 이제 서로 조율해 가는 그 과정들이 참 우리 행정에서도 많이 좀 더 배워야 되겠다. 공원과가 또 이제 뭐고 저희와 대척점이 되게 많은 과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분들도 바뀌신 것 같아요. 서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 뭐가 되는 조직인 거죠. 이상적인 결론을 향해 나아가는 수기를 바탕으로 지역 내 통합 문제와 갈등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보태며 의미를 전했습니다. 시민들의 충분한 대화와 토론으로 탄생한 창원시 시민 주도형 놀이터의 제작 과정을 담아낸 방송이었는데요. 2년에 걸친 프로젝트가 끝이 났을 때는 정말 다양한 감정이 들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드디어 끝났다. 이게 제일 첫 번째 든 생각이었어요. PD로서는 2년 동안 이렇게 한 가지 주제를 계속 취재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고마운 일이긴 한데 월급쟁이잖아요. 눈치가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일단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담아냈으니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자, 위원들은 놀이터 민주주의 2부작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고 뭐 전 세계 대부분이 민주주의 국가인데 과연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한 그 어머님의 인터뷰에서 되게 뿌듯했어요. 진짜. 나도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아이들도 이따가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 재밌었어요. 민주주의인가? 이게?
그 멘트가 방송을 본 후에 제 마음을 좀 대변해주는 그런 발언이었고요. 우리가 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이렇게 정의한 부분에 대해서 잘 가는 방향은 무엇인가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만드신 만큼 그 효과는 좀 창대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이 프로그램이 대의민주주의 대 직접 민주주의를 말하는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보다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계속 발언하고 그것이 이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그 수기하고 공론하는 과정을 통해서 의견을 해서 갈등을 조절해가는 과정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거는 단순히 한 놀이터를 만드는 이야기뿐이 아니라 정말 시민이 직접 정치의 경험을 해보는 그 경험이라는 게 얼마나 정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고 효용감을 만들어가는 과정인가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민주주의의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설득하는 방송은 굉장히 많지만 이 놀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연결시킨가 이런 접근법이 남달랐던 게 재미있었고 그 놀이터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어른도 아이도 함께 배워간다 그리고 어떤 그 공동 시민으로서 성장해간다 이런 과정을 담아낸 게 저는 너무 중요한 포인트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놀이터와 민주주의를 결과적으로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공동체의 성장으로 나아가는가 이것을 굉장히 좀 흥미롭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설득한 다큐멘터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프로그램의 바탕이 되었던 수기 민주주의 또 그에 대한 접근법에 대해서 정말 호평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김현지 PD 들으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치고 싶어가지고. 처음에 좀 걱정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수기라는 개념이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낯설고 너무 낭만적이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낼까 했는데 이걸 보시고 수기 한번 해볼 만한데? 이까지만 생각이 와도 전 정말 성공한 것 같고 좋은 평가 너무 감사드려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김현지 PD와 함께 놀이터 민주주의에 관한 궁금증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위원들은 놀이터 민주주의의 제작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셨어요? 민주주의하고 놀이터라는 두 키워드를 이 민주주의를 풀어내는데 연결시켰다라는 점이 좀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어떻게 놀이터와 민주주의를 연결시킬 생각을 하셨는지 이 부분부터 궁금하네요. 다 자기 생애 주기마다 관심사가 변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가드닝에 관심이 있을 때는 쑥대밭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었고 그리고 집에 관심이 있을 때는 집안꼴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었고 근데 아이를 낳으니까 이제 놀이터에 관심이 생겨서 마산 YMCA에서 놀이터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놀이터를 만들려고 한다더라. 그거를 이제 시민 주도형으로 하게 해달라고 창원시장님한테 요구를 한다더라고요. 그 사전 취재 과정에서 이건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것 같다라는 이렇게 속된 말로 삘이 팍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막 머릿속이 막 수기, 놀이터, 마창진 통합 과정이 그 아수라장 이게 막 뒤엉켜가지고 제가 국장님, 부장님 찾아가서 막 쏟아냈어요. 이걸 해야 된다. 근데 아무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저도 막 불안하잖아요. 네. 이게 아닌가 했는데 마산 YMCA의 이윤기 사무총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 시민운동 30년 했는데 이런 거 처음이라고. 이게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게 답이다 해서 계속 밀고 나갔었어요. 사실 이게 그 세 개 지역을 통합한 그 통합창원시라고 하는 정말 그 공간의 지역적 특성이라는 게 이번 프로그램과 또 뗄래야 뗄 수 없다고 보거든요. 놀이터만큼이나. 근데 이거에 대한 좀 지역적 특성을 이제 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니까 지역적 특성과 이 실험의 어떤 연관성을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마산, 창원, 진해 3개 도시가 이어져 있는데 그걸 2010년에 하나의 통합 창원시로 합쳤어요. 근데 마산과 진해는 굉장히 오래된 항구 도시고 자부심이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창원은 좀 더 늦게 만들어진 공업 도시지만 제일 부유하고 또 나름의 자부심이 있죠. 그런데 그걸 억지로 이렇게 합해 놓으니까 초반엔 정말 갈등이 굉장했었어요. 통합 창원시 이름을 정하는 것도 창원시 청사를 어디에 두느냐 가지고도 막 보셨지만 난리법석이었고요. 의회 민주주의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근데 만약에 놀이터를 창원시장님이 아주 좋은 뜻으로 마산에 놀이터가 없으니까 마산에 하나 만듭시다 이렇게 했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주민참여단이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이걸 해결해낸 거예요.
1인 시위도 없었고 계란 투척도 없었고 비용적으로 봐도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절약한 거고요. 그래서 공예품 같은 거라고 전 비교하고 싶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고 비용도 많이 든 것 같지만 100년 넘게 갈 수 있는 수공예품 같은. 이게 놀이터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소재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딱 들었을 때는 아 이런 특이한 놀이터를 만드는 어떤 메이킹 다큐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봤는데 오프닝부터 진짜 그 만창지를 대표하는 시민들이 서로 이렇게 옥신각신하면서 갈대의 과정을 보여주면서 아 방송의 초점이 좀 다른 데 있나라고 생각을 했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 프로그램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정말 쉽고 완벽하게 전달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간중간 아 이 귀여운 아이들을 좀 내세워서 그 메이킹 다큐를 좀 만들어 볼까 이런 유혹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유혹을 박살 내준 게 코로나였죠. 저도 아이들이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막 뛰어다니고 하면 그 장면만으로도 되게 역동적인 그림이 될 거야 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부지를 정하니까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뭐 디자인 학교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게 됐거든요. 머릿속이 하얗더라고요. 그럼 PD들은 급하게 이제 여태까지 찍은 그림들을 막 돌려보거든요. 그래서 건질 게 없나 봤는데 진짜 100% 회의 장면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계속 더 민주주의 숙이 여기에 집착하게 된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의도치 않게 유혹을 쳐내시게 됐군요. 그렇죠. 뜻하지 않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또 이 프로그램의 방향도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셨는데 이번 사업 팔로우하면서 가장 또 힘들었던 게 있으신지. 허성무 창원시장이 처음에 이 사업을 하면서 기한 없이 무조건 시민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공무원분들도 굉장히 여유가 있었고 또 마산 YMCA나 주민참여단 분들도 이건 우리 거니까 코로나가 터졌건 뭐 어쨌건 우리는 무조건 만든다. 그런 담담함이 있었어요. 근데 저만 막 애가 타는 거예요. 40명이 넘는 주민참여단이 여태껏 해본 적 없는 방식으로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니까 일정도 제대로 안 나오고 저는 그때 또 라디오 드라마를 제작을 해야 돼서 서울 뭐 창원 왔다 갔다 하면서 녹음할 때였거든요. 그러면 일정 조정을 위해서 막 계속 전화를 돌려요. 우리 언제 회의해요? 언제 회의해요? 하면 아직 잘 뭐 이렇게 했는데 서울 와서 녹음하고 있으면 지금 내일 모레 회의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막 촬영팀 섭외하고 뭐 이런 게 좀 힘들었었고요. 근데 너무 좋은 이웃을 많이 만났어요. 주민참여단 분들하고 2년 동안 계속 만나다 보니까 막 안 만나면 좀 이상하고. 네. 사람을 얻었네요. 네네, 그런 게 좋았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놀이터 제작과 관련된 에피소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놀이터 민주주의에서는 주민참여단 회의, 현장 답사, 디자인 설계 등 놀이터를 완성시키는 과정을 총 18가지 챕터를 통해서 소개했습니다. 완공된 놀이터의 모습은 방송에 담기지 못했어요. 이에 대한 아쉬움은 없으셨어요? 이게 프로그램이 제작 지원받아서 만들었거든요. 네, 방송문화진흥회 여러분 감사해요. 네. 근데 지원을 받으면 그 기한이 있어요. 11월 30일까지. 저 그때 아직 땅도 안 파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방문진에 전화 드렸더니 그러면 12월 31일까지 미뤄줄 수 있다. 그러면 저희가 막 억지로 빨리 찍어서 스텝 스크롤에라도 넣으려고 했는데 타임랩스를 설치해놨었거든요. 공사 현장에. 근데 2월까지 찍힌 게 땅 다지는 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CG로 이제 마무리하고 프로그램은 송출을 했는데 그게 그때는 아쉬웠지만 그 결정이 잘한 결정이었던 게 4월 17일에 완공이 됐거든요. 아휴, 오래 걸렸네요. 네, 그때 계속 기다렸으면 큰일 날 뻔했고. 근데 그 개장식도 저희가 취재를 갔었어요. 큰 오르는 기구가 있는데 거기 주변에 별처럼 거기 모이신 주민들이 다 같이 서서 시장님이랑 똑같이 서서 동시에 테이프 커팅을 하는 거였어요. 진짜 다들 어떻게든 이걸 같이 나누고 싶어 하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었어요. 자, 그럼 위원들은 어떤 에피소드가 가장 인상 깊게 느껴졌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애초에 담지 못했던 그 아쉬움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놀이터의 제작 과정에서도 중요한 게 이제 아이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거였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디자인 캠프라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원래 계획은 이곳에서 직접 뛰어놀 마산 월영동 아이들과 놀이터 디자인을 함께 할 예정이었다. 이것은 90도 미끄럼틀이고 1두 개는 짚라인이고
여기 있는 학교와 워크숍하고 여기 있는 주민들과 함께 좀 이렇게 주민 참여단을 꾸려서 이후에 이제 뭐 노래 활동도 이 동네에서 나오면 좋으니까 그런 고민들은 구상들은 돼 있었죠. 코로나19 때문에. 주민들이 이 공간에 관심이 생겨야 되잖아요.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팬데믹 때문에 무산이 됐었고 방송에서도 이거를 담지 못했는데 거기에 대한 좀 아쉬움은 어떠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편혜문 선생님 이하 또 주민참여단이 어떻게든 아이들 의견을 더 많이 포함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고 또 회의를 해도 아이들을 다 데리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회의장에서 아이들이 의견도 내고 또 공사가 거의 다 되어 갈 무렵에 이제 어린이 감리단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공사 감리를 하잖아요. 그걸 어린이들이 그 안전모 쓰고 가가지고 실제로 놀아보면서 감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모래가 더 빠졌으면 좋겠어요. 뭐 이거는 사슬이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걸. 그럼 이제 그걸 또 반영을 하시고 그림적으로는 좀 너무 갑갑하니까 FPV 드론이라고 왜 레이싱 드론 그거를 섭외를 해서 좀 역동적인 그림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죠. 좀 어지러운. 드론 얘기해 주셨는데 그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프로그램에서 드론이 사용되는 건 진짜 저 멀리 하늘에서 전체적인 조망을 한다든지 뭐 조금 다가가는 건데 이거는 거의 사람 시선 밑에서 움직이는 그런 연출도 많더라고요. 비말처럼 공포가 퍼져나가는 코로나 시대. 우리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습관처럼 구분하고 배제하고 차별하는 우리. 경비실 문으로 들어갔다가 창문으로 나오고 아파트 벽을 타고 막 올라가기도 하고 했는데 이 연출을 통해서 역동적인 거 외에 또 좀 더 표현하시고자 했던 것들이 있었나요? 팬데믹 상황에서 또 계속 갈등이 심화됐었잖아요. 배제하고 차별하고 뭐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를 자꾸 배제하는 갈등이 이어지다 보면 우리도 다 위험해진다. 우리는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의 공간과 시간에 그걸 레이싱 드론이 계속 시간과 장소를 넘나들면서 계속 직진하는 듯한 이미지를 줘서 그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저는 또 약간 좀 인상적이었었던 게 실제로 실시설계 시민보고회에서 이제 어린이들이 직접 당사자로서 와서 이제 내빈으로 참여를 했어요. 근데 그 일부를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이건 되게 중요한 거다, 의미가 있다는 걸 알지만 이제 그 맥락을 모르면은 되게 좀 약간 이벤트처럼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좀 냉소하는 분위기 같은 건 없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편혜문 선생님이 기본 설계 설명회 하실 때 어떤 꼬마가 그네는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때 편혜문 선생님도 놀이터 전문가인데 너무 당황해서 네, 죄송합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정말 진지하게 반성하고 반영을 약속하고 실제로 그 그네가 생겼고요. 만약에 이 프로젝트에서 누군가가 어린이를 들러리를 세운다? 그런 분위기가 보였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주민참여단 분들이 참지 않았을 거예요. 또 공무원 분들도 국장님, 뭐 과장님 이런 분들도 그 아이들의 의견을 그냥 뭐 그래 이렇게 달래듯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진지하게 협의 대상자로 인정을 하고 계셨고요. 자, 이번에는 놀이터 민주주의에서 정말 큰 비중을 맡은 인물들이죠. 주민참여단에 대한 이야기 이어나가 볼게요. 아이를 둔 엄마와 아빠로 구성된 약 40명의 주민참여단이 놀이터 조성과 관련한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모습이 담겨졌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이후에 놀이터 제작에 참여했던 주민들 반응은 어땠어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한 일이 이렇게 멋진 일인지 다큐를 보고 새삼 알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제 마음에 탁 와닿더라고요. 지역 방송이 해야 되는 게 이런 일이구나. 이분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게 우리 일이구나. 또 한 번 배웠어요. 자, 위원들은 주민참여단과 관련해서 어떤 점이 궁금하셨습니까? 이게 주민참여단이 이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하면서 이렇게 변화해가는 과정이 굉장히 재밌었는데 처음에 이렇게 공무원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선입견 같은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간 그래왔듯 약간의 이것도 쇼가 아닐까? 뭔가 그냥 주민참여단 몇 명 놓아놓고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전시행정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해본 적도 있는데 그거를 편집하지 않으시고 다 하나하나 내보내시더라고요. 지역방송의 또 역할이 이런 관을 감시하는 역할이기도 하니까 해당 PD로서의 어떤 공감 포인트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약간 그쵸. 제가 이제 유도한 질문이죠. 그런 공무원들 부르는 말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게 공식적인 인터뷰인데 너무 여과 없이 확 지르시는 거예요. 철밥통 막 이렇게 뭐 탁상행정 막 이렇게.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대놓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는 겪어보니까 아니구나.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막 뒤에서 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시고 우리를 협의 대상자로 인정하는구나. 이걸 아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주민참여단의 어떤 놀이터 학교 실습 장면에서 그라운드 룰이라는 게 이제 소개가 되면서 똑같은 규칙 속에서 좀 토론할 수 있도록 한 장면이 기억에 남는데 놀이터 학교의 마지막 단계는 실습이다. 한정된 예산과 충돌하는 이해관계 속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수기 민주주의의 연습. 우리의 토론이 즐겁고 의미 있는 것이 되려면 대화의 규칙과 발언 기회의 보장이 필요하다. 우리의 원칙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마음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한 사람이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비난하지 마세요. 공감하세요. 뭐 이런 얘기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현장에서 다 지켜보셨으니까 이 카메라가 돌아가니까 주민 참여단 분들이 좀 자제를 하신 건지 아니면은 이게 더 현장에서 갈등이 고조된 장면이 있었는데 이걸 덜어내신 건지 갈등 부분에 대해서 그거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전민기 위원은 그 장면을 그대로 받아들이질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의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어땠나요? 실제로 그 YMCA나 참여자분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카메라가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우아하게 토론을 한 것 같다. 사람이 2년 동안 척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만은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그라운드 룰을 가지고 이분들이 이걸 체화하신 거였던 것 같고 제가 그 누구보다 갈등을 바랬겠죠. 그림상. 그렇죠. 위기가 있어야지 해결이 있잖아요. 오늘은 좀 붙으려나, 오늘은 좀 붙으려나 악마의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마지막 부지를 이제 투표하는 날, 결정하는 날 오전부터 진해 쪽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았어요. 신앙 쪽이 되게 외곽인데 거기에 정말 열악하긴 맞아요. 그래서 그쪽에 우선권을 주느냐 아니면 모두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우선권을 주느냐. 양쪽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거든요. 다 맞는 말이고 오히려 잘못된 게 있다면 하나만 골라야 되는 이 상황이 잘못된 거였어요. 그걸 다 이해시키고 하니까 그러면 그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후일담 취재를 했을 때 진해에 계신 분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지역민들하고 동아리를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갈등이 충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해법을 찾는 에너지로 가는 게. 진해의 그 참여단 부분 말씀을 들으니까 더 궁금해지는 건데 저는 이제 이 수기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대면해서 오프라인으로 서로가 인간 대 인간으로 이제 그 같이 만나서 이야기할 때 좀 더 잘 진행된다라는 좀 그런 믿음이 있었고 저는 그 일부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이후에 공론화 작업의 상당 부분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것이 어떤 논의에 있어서도 좀 어려운 점 없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확실히 초반에 대면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서로 인간적인 유대감을 갖고 믿음을 갖고 기다리고 이게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놀이터 학교를 하면서 답사도 다니고 교육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SNS나 뭐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계속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저 사람은 저런 의도로 말을 했을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완전 비대면으로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되려면 이런 비언어적인 표현들도 전달해주는 기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물론 어떤 여성주의적인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노골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한 건 아니지만 경력단절 여성으로서의 애화를 이야기했던 정유아 씨의 이야기도 좀 같은 여성으로서 굉장히 좀 공감이 갔거든요. 눈을 돌려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고 창원시 놀이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느낀 것들을 입주아 대표로서 우리 아파트에 실행할 수 없을까 그런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업을 진행하게 돼가지고 지금 저희가 놀이터가 완공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주민단의 어떤 변화의 과정을 담았을 때 자연스럽게 어떤 여성주의적인 그런 메시지로 또 다가오기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조명하고 싶으신 PD님의 생각이 따로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방송에도 나오지만 간호사신 김은실 씨께서는 아이를 위해서 뭔가 보여줘야겠다 해서 대구에 코로나 자원봉사도 다녀오셨고 이혜나 선생님은 정말 아들 둘 키우면서 그 와중에 청소년 상담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 대학에 또 가셨고 또 정유아 선생님은 경상남도의 공동체 협력 지원가 이런 활동을 하시고 그분들께서 다 자기의 길을 다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다. 자신감, 그리고 내가 뭘 하면 조금이라도 바뀌더라. 이런 경험. 그리고 이게 재밌더라. 이걸 깨달으신 게 눈에 보였어요. 이 회의가 되게 애매한 시간에 이루어져요. 그리고 마치고 나면 다 뭐 2년 동안 만났으니까 차라도 한잔 할 것 같잖아요. 그걸 못 해요. 끝나면 다 애들 하원 시간이라서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세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막 월차를 내서 이렇게 회의에 참석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눈치가 보이시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민 참여를 좀 활성화시키고 싶으면 보육 지원을 한다든지 뭐 직장인들에게 월차를 내면 회사에서 뭔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큰 꿈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자리해주신 김현지 PD에게 전하고픈 한마디가 있다면요? 저는 이번 놀이터 민주주의처럼 성숙한 시민들이 정말 이제 합리적 이성과 공감 능력으로 이런 걸 해낼 수 있다라는 인간에 대한 믿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되게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 수기 민주주의를 놀이터였기 때문에 이게 결과가 좀 잘 나오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기 민주주의가 어느 선에 갈 때까지 이게 가능할 것이냐, 요거를 좀 보여주는 실험을 좀 이어나가 주셨으면, 그러니까 다음 편을 기대한다는 거죠. 힘드시겠지만. 저도 공감을 굉장히 하는 게 시민들에게도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우리들이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을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함께 지켜봐주기 때문에 더 힘을 낸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사례에서도 계속 같이 행보를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자, 김현지 PD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 소감 어떠세요? 오늘 너무 즐겁게 수다 떤 것 같아서 감사했고요. 사실 이거 프로그램 만들면서 저 편집실에서 몇 번 소리쳤어요. 독재하고 싶어! 이렇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뭐 조정하는 게. 그리고 저희 작가님은 심지어 김 PD 이거 프로그램 제목을 민주주의는 피곤해로 해야겠다. 너무 피곤하다 이거. 근데 저 스스로 너무 많이 성장할 수 있었고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좋은 칭찬도 많이 들을 수 있었고 다음 무시무시한 기대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많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수기의 힘으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든 주민들의 이야기를 깊이 있는 시선으로 풀어낸 놀이터 민주주의. 지역의 용기 있는 시도와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의미를 섬세하게 짚어줄 다큐멘터리가 자주 등장해 주길 기대해 봅니다. 자성의 소리와 리얼한 비평을 가감없이 전하는 리얼비평 탐나는 TV. 날카로운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